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자, 엔캠을 같이 볼 건데 일단 오늘 10% 가까운 하락. 사실 시간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1% 정도 가량 나왔기 때문에 자, 오늘 장 마감은 사실 10%가 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일단 분기 보고서가 나왔어요. 3분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자, 당연히 주가가 빠졌다라는 것은 좋게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포괄손익 계산서를 보게 되면은 자, 영업이익의 손실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536억 원 정도, 53억 정도, 죄송합니다. 53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 실적도 기반되지 않고 지금 현재 주가가 앞에서 박스권을 형성했었던 7월 이후에 전저점을 이탈하는 흐름까지도 오늘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는 정말 엔캠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엔캠이 실적 기반한 상승을 만들어내는 회사였는가? 자, 이거에 좀 집중을 해보자고요. 자, 주가가 올라갈 당시에 엔캠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엔캠은 실적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어. 올라간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자, 기대감이다. 이걸로 올렸던 거잖아요. 내가 중국 기업을 배제하고 나면은 글로벌 원탑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플레이션 감축법 말은 친환경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전기차에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뭐예요? 어쨌든 중국 기업 거 쓰면은 나 보조금 안 줄 거야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중국 거 쓰지 말라는 장려를 하는 법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캠은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전저점 이탈하는 흐름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자, 이상하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하락의 이유를 실적 관련해서보다는 딴 거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자, 다른 이유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코스닥이 많이 내려왔다. 예. 사실상 오늘 주가도 주가지만 사실 코스닥이 와, 정말 말도 안 되게 빠졌죠. 외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면서 코스닥이 빠졌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지수의 상승률이 적은 게 저희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자, 코스닥이 빠지면서 전체적인 지수의 하방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떨어졌을까? 자, 그런데 코스닥 왜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외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상 엔캠 같은 경우는 자, 외인들이 지금 이탈하는 물량을 전부 다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외인들이 얼마만큼의 매수량을 기록하고 있는가 요걸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엔캠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하고요. 상장 이후에 가장 많은 물량을 언제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어요. 예. 보시게 되면은 엔캠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많은 물량을 외인들이 쥐고 있는 경우가 없었다라는 거. 지금은 코스닥 외인들이 팔아서 난리인데 엔캠만큼은 뭐요?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외인들은 뭐다? 떨어지는 과정에서 모든 과정을 뭐다? 매집을 위한 과정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주체가 뚜렷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이 외인들은 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사실상 지수 또는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엔캠이 반영받으면서 주가가 떨어진다? 이것 또한 말이 안 돼요. 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올라갔던 종목은 엔캠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종목이었잖아요. 2차전지는 거진다. 2차전지 관련주들 전부 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주가 고공행진할 때 언제였습니까? 23년도 초부터 그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엔캠은 정작 그때는 미동조차 없다가 언제부터 올라갔냐고요. 자, 1월부터 올라갔습니다. 1월은요.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자,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 없애게 버리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법안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없애지 못할 겁니다. 감축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리스크가 생겼던 게 바로 1월이었어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올라갔던 상승치에 대해서 전부 다 반납을 하고 있을 때 얘는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내가 글로벌 1위 할 겁니다 하고 올라갔던 상승이 7배의 상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해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거를 반드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애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거는 자, 표면적 이유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자 올라갈 당시에 자 이 주가가 올라감으로써 누가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엔캠의 그 당시에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바로 3호죠. 예, 3호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 3호 세력들, 자, 외인이 될 수가 있고 국내가 될 수가 있겠지만 물량을 생각해 보면은 자, 국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전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얘가 3월달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물량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작년 말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전환했다라는 거. 한 페이지에 다 나오지 않을 정도의 물량을 얘네들은 싸그리 전환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전환되지 않은 물량만 확인하더라도 자, 이렇게나 더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왜 전환을 안 했을까요? 전환 가는 기간이 보게 되면은 자 5월, 6월, 7월 예, 엔캠의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바닥권에 있는 그 상황에서 전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물량까지 합치면은 총 600만 주입니다. 제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드릴 건데 엔캠이 자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동안 자 이 상황에서 가지고 있었던 추가 상자 물량 BW 신주인수거 부사채 그리고 제3자 배정 물량 뭐가 있었습니까? 예, 유상증자 인로로 인한 전환 우선주 자 요게 114만 주고요. 212만 주가 있었어요. 이게 3월 31일로 기준으로 전부 다 전환이 완료가 됐다. 그 말인 즉슨 최고점에 매도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에서 올라왔던 게 결국에는 홀뿐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거는 말 그대로 홀, 자 표면적 이율 뿐이고 가지고 있는 물량을 비싸게 매도하기 위한 3호에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리는 행위였다라면은 자, 그 3호 세력들은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뭐예요? 가장 큰 수익을 가지고 자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단, 자 600만 주의 물량을 한꺼번에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자, 근데 엔캠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인 물량 275만 주가 언제부터? 5월부터 7월. 자, 5월에 나오는 물량은 43만 주. 전체적인 물량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물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5월이 지나고 자 6월, 7월 이게 진짜 알짜라는 건데 그때까지 기다렸다면 사실상 엔캠의 세력들은요. 자 최고점에서 내가 326만 주 BW 물량과 신주인수권 부사채와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전환 우선주 요거를 팔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326만 주를 팔고 나머지 275만 주는 자 다시 올려서 팔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326만 주를 자 고점에서 자 이 구간 전체에서 자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요. 사실상 매도를 했을 때 여기서 그 물량을 받아주는 건 누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개인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개인들이 이 물량을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 그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수익을 이제 세력들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출구 전략, 엑시트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손실을 봤다. 자, 뒤에 올라오는 상황이 또 나온다라고 해서 이 개인들 내가 손실 보고 있는데 주가가 다시 올라오네 뭐 할까요? 자, 매도를 엄청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손실을 봤는데 다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본전 생각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275만 주 팔자고 올라가는 중에 내가 275만 주 팔아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보다 자 개인들의 수익을 실현시켜 줄 게 더 많아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문제가 되겠죠. 예. 나는 수익 보려고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건데 주가를 올리는 게 오히려 손해야. 누가 올립니까? 얘네가 지금 주가를 올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개인들에게 수익을 주면서 또는 본전이라도 주면서 내보내야 되는 물량이 자, 1조 3천억치였어요. 왜? 내가 326만 주를 고점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이 자 1조 3천억치다. 자 내가 1조 3천억의 수익을 봤다면은 개인들은 1조 3천억치의 손실을 봤다라는 것이고 그게 여기 매물대로 나와버리면은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1조 3천억치의 수익을 전부 다 개인들에게 실현을 시켜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서 전량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CB 나오는 것까지 기다려서 뒤에 나오는 상승을 또 만들어내고 그때 매도를 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주가가 빠진 거는 자 일부 물량을 매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부 물량을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동향을 통해서 핵심 물량을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4월 달에 나왔던 전체적인 매도 물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기관에서 얼마나 샀습니까? 37만 주를 샀습니다. 그죠? 연기금, 금융투자, 사모펀드 전부 다 기관에 포함돼요. 포함되지 않는 거 기타 법인이다.
합쳐봤자 43만 주. 자, 이게 결국에 4월 전체 주가가 빠지던 고점을 달성하고 내려오던 구간에서 나온 총 물량인데, 자, 그 물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326만 주 갖고 있는 상황에서 43만 주 매도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엑시트라고 표현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이 280만 주 훨씬 넘는다는 건데, 주가가 빠지면은 그 주식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275만 주는 또 어떻게 팔 겁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5월에서 7월까지 나올 수 있는 12 물량 중에, 자, 12회차 6월에 나오는 물량이 이번에 전환권 청구가 행사가 됐어요. 자, 그 말은, 자, 12월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꾸. 예, 6월에 매도할 수 있었던 물량을 일부 남겨놨다가, 자, 이제 마저 전환을 한다라는 건데, 자, 상장 예정일 언제입니까? 12월에 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얘네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를 왜 이제 와서 전환을 하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얘네가 6월 달에, 6월 초가 되자마자 그 물량 매도를 할 수가 있었는데, 굳이 전환하지 않았다. 아예 전환을 안 했으면 몰랐겠는데, 자, 전환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일부 전환을 하고, 일부는 또 남겨놨단 말이야. 예. 일부 전환하고 일부 왜 남겨놨습니까? 그냥 여기서 다 팔았으면은 무조건 이 박스권에서보다는 비싸게 매도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의도를 하나하나 생각을 해봤을 때 뭡니까? 얘네들은 여기서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올려서 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기간을 12월 17일로 넉넉하게 준 곳까지가 뭐다? 자, 설계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 사이에 주가를 올리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 세력들은 본인들이 매도를 한 것처럼 꾸며냈지만 결국에는 보유하고 있는 물량까지 올려서 매도를 할 것이다. 실제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 자, 326만 주는 이미 전환이 완료된 거고, 전환되지 않은 게 275만 주였어. 자, 이 중에 166만 주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109만 주는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 남아있는 물량이 딱 보니까 뭐예요? 이 정도 물량이면은 올리면서 전환을 하더라도 충분히 뭐다? 정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구나. 제가 그게 수차례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건 어쩔 수 없고, 자, 여기서 돼야 되는 대응을, 자, 여기서 올라가는 흐름을 확실하게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주가 하락이 예상이 된다. 누가 보더라도 빠질 수밖에 없다라면 일단 뭐다? 자,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도를 하는데 전량 매도하실 필요 없어. 자, 전량 매도할 필요도 없이 2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만 매도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엔캠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자, 물을 타신 분들이 많죠. 근데 물 타는 자리가 사실상 가격적 매트가 있는 자리에서 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자, 평단이 낮아지긴 하는데 내가 돈 쓴 거에 비해서 효과가 미비하다. 그래서 난 더 이상 현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자,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은 미리 팔고 현금 압박하고 다시 저점 잡았을 때보다 올라갔을 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명확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해왔던 모든 대응이 그런 대응이었어. 자, 올라갔을 때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자, 2월이었고 4월이었다. 엔캠은 7월은 돼야지 12 물량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5개월 동안 이 상승을 유지해 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더 올릴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4개월은 3개월 동안 올릴 수 있습니까? 3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해야 되는 선택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하락을 만들어내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자, 나머지 물량까지 나오는 기간 동안 앞에 있는 개인들을 최대한 털어내는 겁니다. 털어내는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올라갔을 때 매도했습니다. 내려갔을 때 매수했어. 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세력들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게 확실하고, 자, 내려가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위에서 매도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뭡니까? 자, 세력들은 이 상승을 7호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유지하기가 벅찰 것이다. 그렇다면은 방법은 뭐다? 내리는 것밖에 없다. 이런 간단한 논리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요. 자, 저는 엔캠 영상을 정말 많이 찍습니다. 이 박스권이 여러분들 진행이 된다라고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습니까? 물론 위에서 분명히 저는 매도 의견을 드렸어요. 영상이 남아있으니까 확인해 보셔도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 많다라면은, 자, 새로운 대응을 해야 된다. 설명해 드렸죠. 자, 7월 22일이 어떤 날이죠? 7월 22일은 제가 말씀드렸던 275만 주, 자, 12 물량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나오는 13회차 물량, 7월이 돼야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물량이 전환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것도 전량 전환한 건 아니라 일부 남겨놨어요. 예. 그 말인즉슨 어차피 나중에 뒤에 올리는 과정에서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자, 7월 22일 날 영상 잠깐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찍었던 영상이 전부 다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자, 7월 22일 날 영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2일 날 영상을 봤을 때, 자, 여기죠.
자, 오버행 악재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바닥 잡히는 순간 무섭게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실 거예요. 야, 주가가 올라가기는커녕 죽겠다. 주가가 이렇게 빠져서 이게 될 일이냐?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여러분들 그 당시에 바닥을 잡자마자 올라갔던 상승이, 자, 이거 미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50% 상승 나왔어요. 그 뒤에도 자 30%가 넘는 상승, 그 뒤에도 40% 상승 나왔습니다.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는 자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것들 이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7월 22일이라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당시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매수 매도를 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위에서 팔라고도 했지만 사실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매도를 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선뜻 내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 사실 이제 망연자실해서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이제서야 매도하려고 하시길래 여러분들 자 위에서 팔았으면 팔았지 지금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30만 원 구간에서 뭐다 다시 매수를 해서 자 평단을 어떻게 낮춰야 되는지 제가 사고 파는 거 같이 실시간을 보면서 대응하시죠. 말씀을 드렸고 자 주가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뭐 했습니까? 평단을 낮췄어요. 그래서 제가 7월 22일 기준으로 가지고 계셨던 평단은 21만 5,933원입니다. 자, 뒷자리가 좀 더럽죠. 왜?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진행할게. 제가 안 빠진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자, 빠질 수밖에 없는 거는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뭐다? 애초에 3분할 4분할 나눠놓고 평단을 낮추면서 추격 매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평단이 낮아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자, 지금 찾기가 힘드니까 아무튼 결국에 내려오면서 매수 타점을 잡았고 7월 22일 날 뭐다? 21만 5,933원. 그러니까 21만 5천 원이라고 할게요. 자, 21만 5천 원 맞춰놨다는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우리가 엔캠을 언제부터 투자 시작했습니까? 1월이었어요. 1월에 93,000원에 여러분들께 인플레이션 법안 관련 기대감으로 올라가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보다 추가 상장 물량 전환이 시작이 되는 거다. 상승 변동수 확대된다. 매수 타점 잡아가자. 93,000원이었습니다. 솔직히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저때 내가 매수 타점을 잡았다면 아직까지도 수익을 보고 있을 정도로 확실한 상승의 초입 구간이었다. 자,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 7월에 21만 5천 원의 평단을 맞춰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7월에 바닥이 더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뭐다? 자,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왔던 상승을 우리가 이용했다라면은 자,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22만 3,500원. 이것만으로도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내가 평단을 왜 낮춥니까? 상승 한 번으로도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함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작업을 했었을 때 사실상 수익 가지고 나가는 거 이 구간을 통해서 어렵지 않았다는 거 증명이 된 거고요. 자, 저는 여기서도 똑같았어요. 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면은 자, 이 과정은 뭐다? 앞에 있는 개인들을 뭐 이탈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얘네가 여기서 뭐 할 것이다? 박스권. 예. V자 반등과 상승과 하락 나올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팔고 다시 사는 거예요. 팔고 다시 사는 거예요. 물론 최고점에서 팔고 최저점에서 사고 그런 거는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래도 이 등락폭이 절대로 무시할 만한 등락폭이 아니라 굉장히 큰 등락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 7월 20일 기준으로 21만 5천 원에 평단에 맞춰놨다라면 저는 이런 대응을 여기서 해오고 있다라는 거. 지금 주가가 작살이 나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사실상 이러한 하락도 우리는 피할 수 있었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라가기 전에 과래납폭 정도는 예상할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내가 아무리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라 위에서 매도를 하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매수 타점 잡아야 된다. 아니 내가 매도를 하면은 손실이 확정이 되잖아. 근데 냅두면은 손실이 더 커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오전 장 시작 직전이죠. 주가는 그래도 15만 원 위에 있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리 좀 하자면은 결국에 엔캠이 집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조차 자,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자, 어떠한 의미입니까? 세력들은요, 올리기 전에 확실하게 정말로 확실하게 개인들의 이탈을 만들고 갈 거다.
그러한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고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여기서 개인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개인들의 이탈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게 가장 세력들이 원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자,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 전에 바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매도가 투자에 대한 종류가 아니라 뭐다? 항상 말씀드리죠. 저점을 다시 잡고 올라왔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뭐 해라? 매도를 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도했다라면은 우리는 그래도 15만 원 위에서 매도를 하고 그래도 현금을 보유한 상태로 다시 저점을 잡는 작업을 할 수 있었겠죠.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 주가가 빠질 때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기분에 흔들리는 매매가 아니라 기준과 원칙을 가진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돌파가 제한된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겠지만 여기서 뭐다?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 안 드렸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영상은 매번 새로운 분들이 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매일 오전 라이브에서 자, 매도를 해야 된다. 오늘은 뭐다? 오늘은 뭐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단기적인 대응만으로도 자, 엔캠 지금 30만 원부터 시작된 이 하락을 자,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 앞에서 저는 다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구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요. 왜? 아직 확실한 상승 한 번 이상은 남아있다. 누가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외인들의 수급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의 물량이 전부 다 엑시트가 나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 확인시켜드린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이유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위에서 뭐 한다? 매도한다. 밑에서 매수한다.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잡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제가 라이브 진행하는 거 확인하시고 따라만 하시더라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라이브가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에 진행이 되는 거. 자, 바쁜 분들은 못 본다라고 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부터 93,000원의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드렸던 게 뭡니까? 자, 바로 문자 대응이요. 이 문자는 무료니까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여러분들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가? 어디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금액 얼마에 매수하셔야 됩니다. 매도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이유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보고 따라만 하시더라도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는 이미 보장된 것과 마찬가지야. 저는 자신 있고요. 만약에 이런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하신 분들은 자, 편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보시는 방법은 010-4920-8706번 이게 제 개인 번호고 이쪽으로 엔캡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 남겨놓으시는 분들은 제가 전부 다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확실하게 타점을 잡아가면서 자,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무조건 기회는 와요. 근데 이 기회를 실질적으로 내 평단이 많이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일 겁니다. 왜?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이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박스권에서도 많은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자, 급락 급등 얼마나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기준과 원칙으로서 확실한 수익을 챙겨왔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들 쌓여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앞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었던 자, 정답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 정답을 알고 있는데 먼 길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확실한 타점들 잡아가면서 누구의 입장에서 세력들의 입장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사실상 지금 상황이 뭐 좋다라고 제가 여러분들 위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이런 만큼 조금 더 확실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모두 과정 함께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타점 한번 잡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을 때 자, 매도해야 될 상황이 나온다면 매도, 내려갔을 때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매수. 이것들 전부 다 몇 번이 진행될지는 저도 모르죠. 모르지만 확실하게 수익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당장 남겨놓으셔라. 왜? 떨어진 만큼 떨어져서 제가 봤을 때는 자, 여기서 이미 개인들은 이탈을 했습니다. 외인들은 매수를 했어요.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졌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시초가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께 라이브 못 본다면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문자밖에 없기 때문에 남겨놓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확실하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이용하시고 확실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